여러분 토빈맘과 함께 신나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 기본 문법 1로 기본편입니다. HTML의 기본적인 문법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HTML의 기본 구조와 태그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main.html과 review_meta.html을 완성하겠습니다. main.html은 여러분의 메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다양하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view_meta.html은 일종의 메타 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파일을 일정한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해볼 건데요. 같이 있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HTML에는 수없이 많은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그를 다른 말로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즉 태그 이꼬로 명령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수없이 많은 HTML 태그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TML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octype하고 HTML이라는 이 코드가 보이죠. 이거는 HTML, 즉 도큐멘트 문서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HTML의 가장 최신 버전은 HTML5인데요. doctype하고 HTML이라고 하면 HTML5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TML5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모바일에서도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록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 초록색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일종의 설명문으로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는 화면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화면에는 표시되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자신이 짠 프로그램 코드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HTML은 이렇게 HTML과 HTML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HTML 그리고 끝나는 HTML로 되어 있습니다. 즉 HTML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이렇게 문구를 적습니다. Welcome to my website라는 문구를 H1이라는 시작 태그와 H1이라는 끝나는 태그 사이에 기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웹 브라우저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Welcome to website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냐면요. H1 가장 큰 글자, 제목 글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1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제목 글자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H1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H1과 종료 태그 H1 사이에 이러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면 Welcome to my website가 제목 글자 1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H1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큰 제목 글자 1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단락 구분까지 합니다. 단락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줄바꿈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실습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헤드와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헤드는 주로 웹페이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즉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색어 그리고 상세 내용을 작성할 때 이 헤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실질적인 그 코드들은요 바디 안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색이나 이미지 그리고 링크 글자색
이러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바디 안에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자, HTML의 기본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태그는 HTML 문서의 모양과 행동 양식을 정해주는 하나의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자, 가장 큰 글자, 가장 큰 제목 글자 H1은 헤드라인 1을 의미하죠. 그래서 Welcome to my website라는 문구를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가장 큰 제목 글자로 표시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명령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HTML에서는 주로 명령어라는 말보다는 태그라고 칭합니다. 태그는 주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짝을 이뤄 사용하는데요. 반드시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P 태그나 BR 태그 같은 거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HTML 문서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태그의 형식을 살펴보면 H1이나 폰트, 테이블, 폼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태그 안에 컬러, 사이즈,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그는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태그 안에는 이렇게 속성을 둬서 태그의 기능을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태그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1은 컬러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컬러라는 속성은 폰트만이 가진 유일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폰트하고요. 내가 오늘의 소식이라는 문구를 블랙이라는 색깔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폰트,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블랙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P 태그를 사용하는데 P 태그는 우리가 한 줄을 띄어쓰기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이런 문구, 내용들을 밸류 값을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디트 플러스 열어주세요. 자, 에디트 플러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main.html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main.html을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토비니 웹사이트를 구성을 할 건데 이렇게 클래식을 사랑하는 토빈이라고 문구를 변경하고요. 그리고 메타 태그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의 내용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꾸밀 웹페이지들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이 파일 FTP 설정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FTP 접속을 해서 우리가 웹페이지들을 하나하나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입력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렇게 FTP 항목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OK 캐비로 좀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FTP 설정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면 이런 식으로 루트 밑에 HTML이라는 디렉토리가 보이고 그 밑에 이렇게 4개의 디렉토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HTML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HTML 파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접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파일, FTP, 그 다음에 FTP 설정에 가셔서 본인이 설정했던 이 항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설명에 나의 도메인이라고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okcab로 변경을 했고요. FTP 서버에 okcab.datom.co.kr이라는 나의 도메인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에는 okcab.datom.co.kr에 있는 4단계 맨 앞자리에 있는 FTP 계정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FTP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설명과 FTP 서버 유저네임 항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FTP 설정에서 생성한 항목을 선택해서 접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접속을 할 때 이 세션에서 패스워드 기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체크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션에서 패스워드 기억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하는 동안 패스워드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패스워드는 언제 소멸되냐면 에디트 플러스를 종료하는 순간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를 계속 기억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에디트 플러스를 종료하는 순간 패스워드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HTML 디렉토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안에 파일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한 거는요. 내 PC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다톰의 무료 호스팅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서버에 일정한 공간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톰 서버에 있는 내 계정, 내 FTP 계정, 내 도메인에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PC가 좀 이상해서 포맷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재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FTP 설정만 다시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면 원격 접속을 하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석을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H1이라는 태그를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주석입니다. 주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H1, 헤드라인 1, 그 다음에 제목 글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H1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목 글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에디트 플러스를 위치시키고요. 오른쪽에는 웹브라우저를 위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환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딩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main.html이라는 웹페이지 안에다가 코드들을 입력을 할 겁니다. 태그라는 표현 배웠죠? 여러분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태그라고 합니다. HTML 문서는 이렇게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디 태그, 그 다음에 끝나는 바디 태그로 이루어졌고요. 시작 헤드, 그 다음에 끝나는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는데 메타 태그는 끝나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 태그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식을 사랑하는 토빈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빈이의 신나는 웹사이트라고 한번 이제 문구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토빈이의 신나는 웹사이트.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빈이의 신나는 웹사이트라고 이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밑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토비니의 신나는 웹사이트 밑에다가 문구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문구는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저랑 똑같이 토비니의 신나는 웹사이트라고 입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비니의 신나는 웹사이트라는 제목 글자 1, 헤드라인 1이 보이고요. 이 밑에다가 서브 메뉴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하고요. 이 밑에다가 토비니의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할까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분명히 12라인, 13라인 보이시죠? 다음 줄에 입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보일까요? 결과는 밑에 보여요.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토비니는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다시 한번 리로드 해볼게요. 근데 토비니는 귀여워라는 이 문구는 다음 줄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구분을 해줬죠. 분명히 제가 토비니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할까요? 토비니 너무 귀여워요를 단락 구분을 해줬습니다.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이동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다음 줄에 보이지 않고 같은 라인에 보입니다. 결과가 보여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H1이라는 거는요. 제목 글자 1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줄바꿈의 기능까지 있습니다. 단락 구분까지 해줘요. 그래서 토비니 웹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할까요? 라는 문구가 다음 줄에 보인 겁니다. 그런데 토비니는 너무 귀여워요는 우리가 입력을 아무리 해도 분명히 우리가 다음 줄에 입력했지만 HTML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붙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HTML에 있는 모든 페이지는요, 아무리 많이 줄바꿈을 해도 한 칸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 칸으로 인식을 해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한 칸으로 인식을 해요. 제가 분명히 5줄을 띄워서 쓰게 해줬습니다. 엔터를 해서. 근데 바로 붙어서 보이죠. 한 칸만 띄운 다음에 문장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단독 태그인 br과 p 태그를 이따가 배울 건데요. 지금은 이제 h1 태그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H1, H2, H3, H4, H5, H6을 이용해서 한번 페이지를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3 태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3 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H3 태그를 사용할 문구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랗게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음영이 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H1 아이콘을 클릭하고 제목 글자 1, 제목 글자 2, 제목 글자 3, 4, 5, 6이 있는데 H1이 가장 큰 글자이고 H6으로 갈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 H2, H3, H4, H5, H6이라는 태그는 제목 글자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단락 구분을 해주는 HTML 태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신이라는 글자만 다른 폰트와 그리고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안에다가 신을 선택한 다음에 폰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한번 실습해 볼게요. 폰트라는 태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법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이라는 문구를 선택을 하고요. 자, 폰트라는 아이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아이콘이 폰트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 태그를 선택하고 신이라는 글자를 꾸며줄 겁니다. 신이라는 글자를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한 5 정도로 입력을 해보고요. 사이즈는 이제 폰트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1이 가장 작고요. 7이 가장 커요. H1이랑은 반대입니다. H1이 가장 크고 H6이 가장 작은데 폰트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란 속성을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를 지정해 주는데 1이 가장 작고 7이 가장 커요. 100을 입력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7이랑 글자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입력을 해도 결국 가장 큰 글자는 7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1이 가장 작고 7이 가장 커요. 그래서 가장 큰 글자는 7로 표현할 수 있고요. 컬러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컬러를 입력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때 막연하게 이제 어떤 색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팔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아이콘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보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저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이라는 이 글자가 글자 사이즈 7로 변경이 됐고요. 컬러는 이런 색상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폰트라는 태그에는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글꼴을 의미하는 face라는 속성이 있는데 글꼴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c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face라고 입력을 하고 이 안에 폰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뭐 궁서체, 그 다음에 뭐 맑은 고딕 등등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궁서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렇게 토비니의 신나는 웹사이트라고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폰트라는 태그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문법을 살펴볼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즈, 컬러, 페이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값을 입력을 하면 그 값에 따라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1이라는 태그와 그리고 H3 그리고 폰트라는 태그를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번 차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웹브라우저에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근데 주석을 작성하는 버릇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큐멘트 타입 HTML이라는 거는 HTML 버전을 의미하는데 HTML5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HTML5를 의미하는데 왜 여기에 HTML이라고 입력할까라고 생각할 건데 HTML5를 의미하는 문서라는 규정입니다. 일종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에디터로 에디트 플러스를 사용하다는 메타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석을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석이라고 보이는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주석을 가져온 다음에 에디트 플러스로 작업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많이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타이틀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살펴볼 텐데요. 이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다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 다큐먼트라는 문구는 어디에 보이냐면요.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타이틀은 이곳에 표시가 되는데 홍길동 웹사이트로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index.html을 불러온 겁니다. 우리는 작업을 지금 main.html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main.html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홍길동 웹사이트라는 이 문구는 index.html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라는 문구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okgaby.datom.co.kr이라는 도메인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불러왔는데 index.html이라는 페이지가 생략이 된 겁니다. 우리는 도메인만 입력을 하죠. 보통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하죠. 근데 그때도 index.html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 가장 초기 페이지는 생략을 보통 해주는데 우리가 도메인을 불러왔으면 일종의 초기 화면을 불러오는 웹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index.html입니다. 그래서 index.html에 가면 여기에 홍길동 웹사이트라는 타이틀이 보이죠. 이 타이틀 태그 안에 홍길동 웹사이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index.html은 생략이 되었고요. 주소창에 도메인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초기 화면 index.html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dex.html 페이지에 타이틀 문구가 보인 거고요. 그러면 main.html 타이틀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홈이라는 것은 main.html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dex.html 안에는 이렇게 iframe이라는 걸 통해서 main.htm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의 페이지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태그가 iframe입니다. 그래서 index.html 안에 우리가 main.html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iframe이고요. 이 플레임을 이용해서 홈을 눌렀을 때 이곳에 main.html이 표시가 되고요. 나의 소개를 눌렀을 때는, 클릭했을 때는 myintro.html이라는 페이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index.html 안에 main.html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해보세요. 여러분 구글 크롬에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다큐먼트라고 보이죠.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이 문구를 변경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 문구는 타이틀 태그 안에 있는 문구입니다. 다시 main.html을 클릭하고요. 다큐먼트를 클래식을 사랑하는 토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 그래서 리로드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클래식을 사랑하는 토빈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